매일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결제하는 그 순간, 당신은 거대한 금융 시스템의 정교한 함정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이 매일 경험하는 일상적인 결제가 실제로는 어떤 복잡한 수익 구조 위에서 돌아가고 있는지 아시나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혜택을 받고 있다고 믿는 순간에도 금융회사들은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신용카드라는 금융상품이 어떻게 우리의 소비 패턴을 조종하고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지 그 속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근본적인 차이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직불카드를 사용할 때는 본인 계좌에 있는 실제 돈이 바로 차감되죠. 5만 원짜리 신발을 사면 계좌에서 5만 원이 즉시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신용카드는 완전히 다른 메커니즘으로 작동합니다. 같은 신발을 신용카드로 구매하면 당신의 계좌 잔액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카드 회사에 5만 원의 빚이 생기는 것이죠. 이것이 핵심 차이점입니다. 신용이라는 단어 자체가 빌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카드를 긁는 순간 당신은 카드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고 정해진 기간 안에 이를 상환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만약 기한 내에 갚지 못하면 이자가 발생하죠. 바로 여기서부터 카드 회사의 수익이 시작됩니다. 또한 모든 카드에는 이용 한도라는 것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100만 원, 어떤 분은 500만 원, 또 다른 분은 그보다 훨씬 높은 한도를 받게 되죠. 이 한도는 단순히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카드 회사가 개인의 소득과 신용도를 분석해서 이 사람이 빌려줘도 안전한 최대 금액을 계산한 결과물이죠. 동시에 이 사람으로부터 최대한 얼마의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가를 계산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처음 보면 신용카드는 정말 매력적인 금융상품처럼 보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제때 갚으면 이자도 받지 않으며 심지어 포인트까지 적립해주니까요. 게다가 항공 마일리지, 호텔 할인, 각종 제휴 혜택까지 제공합니다. 이보다 좋은 조건이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죠. 그런데 정말 카드 회사들이 이런 혜택을 순수한 호의로 제공하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혜택 뒤에는 정교하게 계산된 수익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카드 회사들은 수십 년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행동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젠가는 연체를 하거나 최소 금액만 결제하거나 불필요한 소비를 늘리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더욱 교묘한 부분은 카드 회사들이 연체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자동 결제 서비스, 결제 알림 서비스, 부분 할부 전환 등이 대표적인 예죠. 하지만 이런 서비스들도 결국은 고객이 계속해서 카드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항상 전액을 결제하고 연체를 하지 않으면 정말 무료로 카드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프리미엄 카드의 경우 연회비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카드를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든 매년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카드 회사들이 다양한 등급의 카드를 출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등급이 높아질수록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지만 그만큼 높은 연회비를 요구합니다. 일반 카드의 연회비는 보통 10,000원에서 30,000원 수준이지만 프리미엄 카드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이런 연회비 구조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연회비를 뽑아내기 위해서라도 카드를 더 사용해야 한다는 심리를 갖게 만듭니다. 포인트와 마일리지 같은 보상제도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런 보상들이 정말 고객을 위한 혜택일까요? 실제로는 더 많은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입니다. 수많은 심리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현금 대신 카드를 사용할 때 평균적으로 15에서 20% 더 많이 지출한다고 합니다. 카드 결제는 실제 돈을 지불하는 느낌을 약화시키고 지출에 대한 심리적 저항을 낮추기 때문이죠. 이를 행동경제학에서는 지불의 고통이 줄어든다고 표현합니다. 현금을 직접 건네줄 때는 돈이 줄어드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카드는 그런 직접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포인트 적립률을 살펴보면 대부분 1에서 2% 수준입니다. 100만 원을 사용하면 1에서 2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받는 셈이죠. 그런데 실제로 항공권이나 호텔 숙박 같은 혜택을 받으려면 상당히 많은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결국 의미 있는 혜택을 받으려면 엄청난 금액을 소비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카드 회사는 막대한 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더욱이 포인트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되죠. 많은 사람들이 포인트를 모으기만 하고 실제로는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드 회사 입장에서는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비용은 들었지만 실제 혜택은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캐시백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현금을 돌려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음 달 카드 사용을 유도하는 장치입니다. 받은 캐시백으로 인해 이득을 봤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카드 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드 회사의 또 다른 수익원은 가맹점 수수료입니다. 카드 결제가 일어날 때마다 가맹점은 카드 회사에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죠. 결국 이 비용은 상품 가격에 반영되어 모든 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현금으로 결제하는 사람도 카드 수수료가 포함된 가격을 지불하는 셈이죠. 카드를 많이 사용할수록 카드 회사의 수수료 수익은 늘어나고 이것이 각종 혜택의 재원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 연간 카드 결제 규모가 8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에서 3%의 수수료만 계산해도 카드 회사들이 얼마나 많은 수익을 올리는지 짐작할 수 있죠. 이런 수수료는 결국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고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간접적으로 부담하게 만듭니다. 신용점수라는 시스템이 우리의 소비 행태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좋은 신용점수는 대출 승인, 금리 우대, 심지어 취업이나 임대차 계약에까지 영향을 미치죠. 신용점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신용 사용 이력을 쌓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한 카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신용점수 관리라는 명목하에 계속해서 카드를 사용하게 만드는 것도 카드 회사의 전략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의 경우 신용 이력이 부족해서 처음에는 낮은 한도의 카드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사용하고 상환하면 한도가 올라가고 더 좋은 조건의 카드를 받을 수 있죠. 이런 단계적 업그레이드 시스템은 사용자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카드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효과적인 장치입니다. 할부와 리볼빙 서비스는 카드 회사의 핵심 수익원 중 하나입니다. 큰 금액의 구매를 할 때 무이자 할부라는 달콤한 제안을 받게 되죠.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무이자 할부의 경우 가맹점이 카드 회사에 할부 수수료를 지불하고 이는 결국 상품 가격에 반영됩니다. 리볼빙 서비스는 더욱 위험합니다. 매월 일정 금액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시키는 서비스인데 여기에는 높은 이자가 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리볼빙 서비스의 이자율이 얼마나 높은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사용하다가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카드 회사들의 마케팅 전략은 점점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해서 개인의 소비 패턴을 분석하고 맞춤형 혜택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커피를 자주 마시는 사람에게는 카페 할인 혜택을,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항공 마일리지 혜택을 제공하는 식이죠. 이런 개인화된 마케팅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나를 위한 특별한 혜택이라는 착각을 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카드 사용을 유도합니다. 소셜미디어와 인플루언서 마케팅도 적극 활용됩니다.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카드 혜택을 소개하고 자신의 경험담을 공유하면서 자연스럽게 카드 사용을 권유하죠. 특히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한 마케팅에서는 쿨함, 편리함, 스마트함 등의 이미지를 강조하면서 카드 사용을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로 포장합니다. 그렇다면 신용카드를 어떻게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부유한 사람들도 신용카드를 사용하지만 그들의 사용 방식은 일반인과 다릅니다. 그들은 카드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줄 아는 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카드 회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죠. 핵심은 통제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카드는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고 사용한 금액은 반드시 전액 결제해야 합니다. 매월 카드 사용 한도를 미리 정해두고 그 한도를 넘지 않도록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드 회사에서 제공하는 한도가 아니라 본인이 설정한 한도를 지켜야 하죠. 연회비가 없는 카드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화려한 혜택은 없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충분하거든요. 또한 카드 한도는 본인의 월 소득 범위 내에서 설정하고 절대 한도를 넘나드는 사용은 피해야 합니다. 카드 명세서는 매월 꼼꼼히 확인하고 불필요한 소비가 늘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하죠. 특히 정기 결제나 구독 서비스 등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금액들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포인트나 마일리지에 현혹되지 말고
실제 필요한 것만 구매하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포인트를 받기 위해 불필요한 소비를 하는 것은 본말 전도입니다. 할부나 리볼빙 서비스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필요한 경우라면 이자율과 총 비용을 정확히 계산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 장의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정리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카드 장수가 많을수록 관리가 어려워지고 불필요한 연회비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드 회사들의 마케팅 전략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쇼핑몰에서 만나는 카드 가입 권유, SNS 광고, 각종 프로모션들이 모두 우리의 소비 심리를 자극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카드 가입을 권하고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그들에게도 충분한 이익이 보장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카드 회사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그들의 모든 행동에는 수익 창출이라는 명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혜택과 편의는 결국 우리가 지불하는 비용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현명한 소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감정적 판단보다는 합리적 계산에 따라 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신용카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현명한 소비의 첫 걸음입니다. 카드 회사들은 캐시백, 마일리지, 각종 혜택을 제공하면서도 여전히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는 시스템 자체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더 많은 소비를 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이죠.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면 항상 주도권을 잃지 말고 계획적이고 통제된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카드의 편의성은 누리면서도 불필요한 금융 비용은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카드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혜택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이 어딘가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